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6월 24일, 지금 현재 시간 10시 1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남북경협주와 관련해서, 대장주를 뽑는 방법, 갈 때 매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요령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카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어, 참고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수익 났어요. 뭐 이러면서 홍보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어, 저기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뭐죠? 이 수익률, 카페 이용 후기 게시판에다 수익률 올리는 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규 회원 가입도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자랑질하는 거다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신규 회원님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회원님들도 받지 않는데 제가 자랑질해서 뭐 합니까? 제가 아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랑질해서 뭐예요? 틀리는 것도 많습니다. 틀리는 건 쏙 빼놓고 간 것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 맞아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갖다가 공유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그게 카페 취지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북경협주 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테마주들이 다 비슷한 논리로 대장주를 뽑아내요. 자, 남북경협주가 지난 2월 달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쫑이 났죠.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당분간은 이 경협주는 신규든 재매수든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도 당연히 다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죠? 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남북경협주는 당분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중대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 본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미 정상회담 혹은 이 정상회담들을 전제로 한 고위급 회담이 일정이 확실히 잡히면 그때 본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밑에 2번 사항에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1번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1번만 가지고. 자, 어디를 주목을 했냐면,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글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언제냐면은, 6월 4일이었어요. 6월 4일날, 예, 오늘 매수 완료해 둡니다. 완료해 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일신석재를 갖다가 이제 실전 회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박 7일간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그에 앞서서 최대 2,4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2,260원에서 2,340원. 근데 제가 이 글을 오전에 올렸습니다. 오전에 올렸는데 막 오르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280원 300원 그 정도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좀 올라서 제가 이제 2,350원 이하에서 매수해 두시라고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매수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신석재를 이제 요 부분에서 잡는 거는 일단 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7월 초에 방한하는 거는 일정이 잡혔었죠.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와 시진핑 대통령만 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주석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도 참여해요. 그죠? 예, VIP님께서 그쪽에 참여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평화만 엄청나게, 말씀하시고 외교전을 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분명히, 6월 초부터, 6월 말 혹은 7월 초까지는 경협주가, 일단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켜보던 차에, 당일날, 일단 요 부분에서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5월 중순에. 근데 사실 이게 없었으면은 요때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뭘로 봤냐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선행해서 반짝 상승 그 재료를 보고, 그리고 그 재료가 전혀 이 종목에 이 관련주에 해당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상승했으면 바로 되돌아오죠. 어디요? 떨어진 만큼. 근데 떨어진 만큼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떨어진 만큼. 일신서치뿐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예, 처음에는 어떤 종목을 봤냐면, 대장주로 뽑을 때 어떻게 봤냐면은, 그 경농이랑 조비를 좀 봤습니다. 경농이랑 조비. 예, 경농이나 조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먼저 떴었죠. 여기서 먼저 떴습니다. 그리고 조비도 나름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예, 얘네들이 5월달 초와 중순에 이렇게 움직인 건 뭐였냐면은 하나였었어요. 예, 다들 기억하시죠? 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부분이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조비나 경농을 많이 봤어요. 조비랑 경농 위주로 많이 봤고요. 얘네들이 추후 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종목을 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식량 지원을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확정입니다.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예, 무슨 성장주는 아니죠. 성장주는 무조건 뭐죠? 확정이 중요해요.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때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항상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요. 예, 그죠? 그리고 당연히 최근 실적으로 확정 지어준 거, 좋다라는 걸 확정 지어주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만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확정이 되면 재료 소멸로 봐버립니다. 해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좀 대장주에서 이미 확정이 돼버려, 확정이 안 됐으면은 아마 경농이, 저는 대장주나 조비나 경농이 대장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확정을 지어버리는 바람에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쪽을 좀 제외한 케이스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과 함께 차라리 확정이다라고 이제 확정은 아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확정은 아니지만은 지원 부분에 이제 아시아 종묘 부분 있죠. 씨앗 있죠. 예, 그쪽을 갖다가 유심히 좀 봤어요. 그쪽을 갖다 유심히. 그래서 가장 먼저 튀더라고요. 아시아 종묘가 가장 먼저 좀 튀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튀었는데, 종묘는 좀 그렇게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따졌을 때 결국에는 남는 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에요. 근데 개성공단은 항상 생각을 했지만 이 달러를 위해서 북한에서 바라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거든요. 먹거리보다는. 예, 먹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 못 먹고 굶어 죽는 아이들 많아요.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예,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쭉 봤어야 됐거든요. 쭉 보는데 일단 잘 한번 보세요. 5월달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삘끔하고 올라온 만큼 내려오죠. 그런데 반면 신원이 아니라 인디에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바짝 세운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계속 살려놓고 있어요. 요날 종가 기준으로 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사실은 인디에프가 대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에프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인디에프, 그리고 뭐 신원, 그 다음에 난강토건 등을 갖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히려 난강토건은 좀 처졌죠. 예,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에 저항선들이 있잖아요. 위에 저항선들. 다른 애들 갈 때 저항선이 탁탁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대장주가 위에 저항선들이 겹겹이 있으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특히 장기선의 저항선들. 해서 전 대장주 찾을 때 예전에 바이오 쪽도 그랬고 모든 섹터에서 가급적이면 먼저 장기선을 다 돌파해 놓고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장기선을 거의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혹은 장기선을 철저하게 지지받는 애들, 이런 애들만 봐요. 예, 실제로 이런 애들이 실제로 처음에 스타트할 때 대장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철도는 정부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엔 미국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죠? 예, 여러모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해서 조금 그랬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한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신석재를 봤었어야 됐습니다. 당연히 1순위로 한창을 봤어요. 당연히. 왜 한창을 봤느냐? 장기선에서 완전히 떠 있거든요. 일신석재는 그런 면에서 장기선까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창이 뭐죠? 예, 먼저 대장주 짓거리를 좀 해줬죠. 예, 근데 보시면은 5월달에 삘끔 떠놓고선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저점을 갖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장기선을 일단 306일선을 지지해 주면서 뭡니까? 여기 저점에서 예, 다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명분상으로 개성공단이나 아니면은 금강산 관련주가 대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창으로 할 것이냐, 일신석재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대명코포로 할 것이냐. 대명코포는 그런데 완전히 밑으로 주저앉은 상태고 장기선 밑으로. 그럼 결국에 이거 두 종목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거 두 종목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인디에프였어요. 근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다 얼추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긴 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 달러, 대북지제가 결국엔 달러를 죄려고 하는 건데 개성공단은 금강산에 비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조금 좀 같은 달러인데도 조금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틀리잖아요. 상징적이잖아요. 관광은. 그죠? 근데 개성공단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한창과 비교했을 때 얘는 뭡니까? 예, 여기서 반짝 반등 나왔을 때보다 그 밑으로 더 처졌다라는 거. 일신석재는 한창에 비해서는 주가가 밑으로 처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처져 있지만 여기서 반짝 반등 나왔을 때 밑으로 어딥니까? 361선. 예, 요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지켜줄 자리 확실히 지켜줬다는 면에서 얘가 대장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일신석재를 갖다가 2,350원에 이렇게 매수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들 해드렸었죠.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기선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JK 히터 보세요. JK 히터, 그 다음에 EM코리아, 그 다음에 DK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코 보여드릴게요. 미코, 그리고 풍국주정, 그죠? 풍국주정, 일진다이아. 대부분 다 장기선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버텨주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다 이렇게 장기선 밑으로 다 쳐져 있어요. 다 쳐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그 국일제지 같은 경우 갑자기 그래핀이었지만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 얘도 이렇게였었죠. 근데 요 국일제지는 좀 다른 케이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코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에스코넥이라든지 이지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세종공업, 그 다음에 성창오토텍, 예, 그 다음에 뉴인텍, 뉴로스, 이런 것들 보면은 장기선 밑으로 다들 깔려 있죠. 센 놈들은 장기선을 지켜줘요. 웬간하면요. 그럼 거기서 갈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 제가 풍국주정으로 간단하게 미코로 할까요? 미코든 풍국주정이든 상관없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요걸 요렇게 당겨 봤을 때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됐었죠. 반등을 하려고 했으면은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서 탁 때리니까 제가 열공 게시판에다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지어 드렸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양봉이거든요. 장대 양봉이거든요. 상한가짜리 고점에서 깨지죠.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몇 가지도 논리가 있어요. 몇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여튼간에 대장지로 뽑아낼 때 가급적이 위에서 놀고 있는 애, 그러면서 명분을 찾아야 돼요. 명분을. 이게 무슨 명분이에요? 수소차 같은 경우 어떤 명분입니까? 제가 보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예. 현대기아차가
1년에 판매하는 게 몇 대입니까? 700만 대인가요? 700만 대 안팎? 800만 대 좀 안 되나요? 뭐 한 700에서 800만 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6천 대입니다. 6천 대. 내년에 2만 대까지 늘린대요. 2만 대의 수소차 관련 부품주들이 그 부품을 해당 부품을 공급해서 걔네들 전체 매출과 전체 이익 기여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앞에서 오를 때는 다 같이 올라요. 급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명분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죠? 예, 이게 인프라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속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뭡니까? 시장에서는 더 시장 확대가 더욱더 빨리 더 큰 수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풍국주정이라든지 아니면 EM코리아라든지 미코 같은 종목이 부품주들, 수소차 부품주들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세우고 그러면은 스테이션이 먼저일까? 아니면은 이거를 이동하는 운송하는 거기와 관련된 게 맞을까? 아니면 수소연료 전지와 관련된 가정용, 공장용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기술과 관련된 종목이 먼저 갈까?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더 먼저 갈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까? 예. 그렇게 계속 압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는 뭐냐면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수소 스테이션 하나 더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갈까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앞에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수소 스테이션 한두 개 더 짓는다고, 두세 개 더 짓는다고, 혹은 수소차 6,000대에서 내년에 2만 대까지 늘린다고, 그런 명분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플러스 큰 알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알파가 나와줘야 돼요. 좀 대북 관련적은 좀 틀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는 게 제 마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장주를 뽑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뽑았습니다. 예전에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 다른 종목들 다 장기선 밑으로 다 밀렸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때였어요. 2016년도까지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들 2015년 한미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진약품 굉장히 많았죠. 그런 종목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선 216일선, 241선 그 이하로 다 밀렸어요. 싹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만약에 간다면 뭐가 주도주가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1차적으로 저는 장기선 216일선 혹은 241선 위에서 살려두는 종목을 최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90주선을 살려놨느냐? 당연히 봅니다. 90주선을 살려놨느냐?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다른 종목들 다 나가리 났었어요. 근데 이때 태고사이언스와 뭐였죠? 영진약품이 살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였죠. 요때 90전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죠. 요때였죠. 그래서 요때 이제 영진약품이랑 태고사이언스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었죠. 아, 얘 뭐야? 장기선이 뭐야? 이러면서 이게 정배열 패턴입니다. 정배열 패턴. 정배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배열 패턴도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실수가 나오는 게 다 정배열 패턴에서 다 대체적으로 다 실수가 나옵니다. 앵커링 효과.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장기선의 정배열 가지고 드디어 장기선 오프라인 스터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좋은 그런 경험 그리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자, 해서 별거 아닙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다 이해되실 겁니다. 전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주식 초보 2, 3개월, 3, 4개월 되신 분들도 이평선이 뭔지만 알면은 그냥 와서 편하게 들으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만 이해되신다면 얼마나 쉬워요. 제가 이용하는 장기선은 이렇게 쉽습니다. 자, 뭐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좀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매달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특히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지방이라서 서울까지 못 올라온다 혹은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녹화해가지고 다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관심만 있다면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그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유민아빠였습니다.